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남편과 딸을 키우며 행복하게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제 직업은 바로 승무원인데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여행 수요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공항만 가도 사람이 무척 많은 것을 볼 수 있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공항이 텅텅 비었는데 이제는 꽉 차서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저 또한 우리 딸과 남편을 데리고 여행을 갈까 준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여행 많이 다니시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유한 가정 환경 덕분에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선망이 생겼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꿈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닐 때 제 직업이 무척 자랑스러워요. 우리 딸도 그런 저를 보고 승무원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제 직업이 결혼 생활 초반에는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제보할 사연도 바로 제 직업과 학벌 때문에 생긴 일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말하면 배꼽 잡고 웃더라고요. 다들 너무 재밌어 하며 꼭 널리 알리라고 했기에 평소 즐겨 듣던 채널에 제보하게 되었으니 여러분도 같이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은영아, 이번에는 우리 어디로 여행 갈까? 우리 딸이 원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로 가자. 저번에 스위스와 프랑스를 다녀왔으니 이번에는 미국으로 갈까? 저번에 뉴욕 가보고 싶다고 했지? 응, 뉴욕을 또 가고 싶어. 마침 내가 요즘 영어 회화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가서 내 회화 실력도 점검해 볼래. 엄마도 미국 괜찮아? 그럼 당연히 괜찮지. 우리 딸이 가고 싶다는데 엄마가 싫다고 하겠니? 여보, 그러면 이번 여행은 미국으로 가요. 나도 뉴욕 너무 가고 싶다. 앞서 말했듯 우리 집은 무척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친할아버지가 알아주는 지역 유지였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한 친할아버지의 회사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듣기로는 결혼 전에도 이미 규모가 컸는데 엄마가 아빠와 결혼하고는 회사가 급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는 엄마를 복덩이라고 부르셨죠. 우리 복덩이가 이렇게 예쁜 손녀도 낳고 말이야. 우리 손녀를 보면 이 하래비가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 우리 공주님은 평생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겠지? 친할아버지는 저도 무척이나 예뻐하셨어요. 슬프지만 그런 친할아버지는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론 아빠는 정식으로 회사를 물려받아 매우 바빴어요. 그 전까진 저와 노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럴 시간도 없었죠. 은영아, 네가 이해해. 그래도 아빠가 저렇게 바쁘게 일하는 덕분에 우리가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우리 은영이는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돼.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도 충분해. 아빠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회사 일에 몰두하며 좋았던 점은 바로 경제적인 요소였어요. 실제로 아빠가 회사를 물려받으며 회사의 규모가 훨씬 커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에 안 해본 취미가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승마부터 시작해서 미술, 음악 등 안 해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제 흥미를 딱 유발시킨 것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되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승무원이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면 저를 향해 웃어주는 승무원 언니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엄마, 나 승무원이 되고 싶어. 나도 저 언니들처럼 예쁜 옷을 입고 해외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직업을 가질래.
내가 승무원이 된다면 엄마랑 아빠를 태우고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갈 거야. 그래? 우리 딸이 승무원이 된다면 엄마랑 아빠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 은영이는 키도 크고 예쁘니까 승무원 금방 될 수 있을 거야. 혹시라도 한 번에 안 되어도 걱정하지 마. 엄마랑 아빠가 끝까지 책임질게. 다행히 부모님도 제가 승무원이 꿈이라고 하니까 좋아하셨어요. 그 당시 저는 승무원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항공과에 입학하고 싶었어요. 아주 유명한 항공과에 들어가면 제가 입사하고 싶어 했던 항공사에 입사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그 항공과는 전문대학이었어요. 그래서 면접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면접을 볼 때 다이어트도 매우 열심히 했답니다. 은영아, 우리 공주 꼭 거기 입학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다 쓰러지고 그러면 안 돼. 아빠는 우리 은영이가 건강하기만 하면 바라는 게 없어. 알겠지? 알겠어. 그런데 나 한다면 하는 거 알지? 아빠 닮아서 집요함이 남다르잖아. 나는 꼭 여기 항공과에 입학해서 가고 싶은 항공사에 졸업하자마자 들어갈 거야. 우리 딸, 내 딸이라 그런가? 아주 야망이 넘치네. 그럼 몸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해. 항상 엄마랑 아빠가 응원하는 거 잊지 마. 부모님의 응원 덕분에 저는 제가 그렇게 원하던 전문대학의 항공과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며 면접 준비를 한 결과 졸업과 동시에 승무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저 승무원 합격했어요. 그토록 바랐는데 이렇게 빨리 되다니. 이게 다 우리 가족들 덕분이에요. 이제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 우리 공주가 그렇게 고생하더니 결국 승무원이 되었구나. 워낙 키도 크고 예뻐서 당연히 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네. 그동안 고생했다. 우리 딸 너무 대단해. 이제 승무원이니까 입사하기 전에 엄마가 피부과 보내줄게. 가서 피부 관리도 미리 받자. 해외 여기저기 다니려면 미리부터 관리해야지. 아빠도 너무 기뻐서 아침에 회의하다 직원들한테 내 새끼 승무원 됐다고 자랑했어. 이제 우리 해외여행 갈 때 우리 공주 회사 비행기만 이용하자. 가족들도 제가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승무원이 되니 무척 좋아하셨어요. 뿌듯한 마음으로 저는 승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운명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날은 기내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원래 비행기에서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면 방송으로 의사나 간호사를 찾게 되는데요. 그날은 어떤 손님이 복통을 호소해서 의사를 급하게 찾았어요. 어떤 의사 손님 덕분에 겨우 위기를 모면했고 너무 감사해서 그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혹시 실례지만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아까부터 너무 제 스타일이라 계속 망설였는데 이거 제 명함입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우리 비행기 말고 제대로 내려서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책임지고 괜찮은 곳으로 모실게요. 저는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명함을 받는 일이 어색하고 민망해서 절대 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의사의 눈빛을 보는데 신뢰가 가더라고요. 사실 잘생겨서 혹한 마음이 있기도 했답니다. 원래였으면 당연히 연락하지 않았을 텐데 그 명함은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있는 어떤 고급 음식점에서 의사와 다시 얼굴을 보게 되었죠. 많이 당황하셨죠? 저도 의사가 되고 이렇게 명함을 타인에게 준 게 처음이라. 그래도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기내에서 너무 친절하신 모습에 반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내에서 명함 주신 분한테 연락드린 게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네요. 반갑습니다. 그때 놀라셨을 텐데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어유,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 오히려 감사하죠. 준혁 씨와 저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직업이 의사와 승무원이라 서로 너무 바빠 얼굴을 자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그렇고 준혁 씨도 그렇고 서로를 제일 우선으로 여겼어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얼굴을 잠깐 보거나 준혁 씨가 공항으로 데리러 와서 조금이라도 얼굴을 봤습니다. 승무원이라는 제 직업이 체력을 상당히 소모하는 일인데 그런 저를 위해 준혁 씨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모습에 다른 남자와는 다르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껏 만났던 남자들은 얼굴만 보고 저를 좋아했다면 준혁 씨는 확실히 제 내면을 보고 좋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준혁 씨를 만나서 이제야 이런 게 바로 사랑이구나 느끼게 되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3년을 만나는 동안 어쩜 이렇게 한결같은지 보고 있으면 신기할 정도예요. 은영 씨, 그렇게 말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그리고 저 할 말이 있는데 우리 결혼해요. 저도 은영 씨와 만나면서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같이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요. 준혁 씨는 우리가 정확히 3년째 만났던 날 저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 앞길에는 이제 행복한 날만 남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서로 양가에 각자 얘기를 먼저 하자고 했는데 준혁 씨의 표정이 날이 갈수록 어둡더라고요. 슬며시 물어봤더니 준혁 씨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은영 씨,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혹시 대학원 갈 생각 있어요? 사실 제가 3형제 중 막내인 것은 알죠? 우리 3형제가 다 의사예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의사라 우리 집안은 의사 집안이거든요. 형수님들도 다 의사고 그래서 다들 학벌이 좋으세요. 저야 은영 씨가 어느 대학을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실 수도 있어서요. 대학원이요? 갑자기요? 조금 당황스러워요. 제가 만약 학생이거나 사무직이면 고려해 볼 텐데 지금 이렇게 해외를 다니는 승무원이라 대학원을 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부모님 반대가 많이 심하세요? 아무래도 옛날 분들이고 가족들이 죄다 의사라서 의사 며느리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은영 씨, 저는 절대 포기 못해요. 우리 부모님 반대에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말아요. 참, 은영 씨 부모님은 반응 어떠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딸의 남편이 의사니까요. 당장이라도 집에 데려오라고 하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말에 우리 집 먼저 갈래요? 준혁 씨는 알고 봤더니 집안 가족들이 전부 다 의사였어요. 부모님이 의사였던 것은 알고 있었는데 형들과 형수들까지 의사인 것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우리 집은 의사 사위가 온다고 아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준혁 씨가 인사하러 왔을 때 마치 잔치를 하는 것처럼 부모님은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훤칠한 의사가 우리 딸 남편이라고요? 너무 좋다. 우리 공주, 우리가 진짜 귀하게 키웠는데 제가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해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어휴, 감사합니다, 장모님.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은영 씨와 결혼하게 되어 제가 더 영광입니다. 앞으로 몸이 불편하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당장 달려와서 치료해 드릴게요. 말만 들어도 행복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네. 딸한테 들으니 부모님부터 형제들이 다 의사라고 하던데
그런 집안의 며느리가 되다니 우리가 은영이한테 잘하라고 할 테니 걱정 말게나. 준혁 씨가 우리 집에 왔을 때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준혁 씨네 집에 제가 인사하러 갔을 때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저도 여초 직장에서 서비스직으로 일하니 평소에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시댁 사람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단 저도 처음 뵙는 자리니 신경 써서 준비해 갔어요. 백화점에서 각자 선물도 사고 친절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는데 다들 표정부터 좋지 않았어요. 와, 어머님, 갈비찜이 제가 먹은 갈비찜 중에 제일 맛있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집에서 일하는 이모님이 만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준비한 선물은 다들 마음에 드세요? 준혁 씨랑 백화점에서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산 것들이에요.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아버님 드린 그 와인은 제가 스위스로 일하러 갔다가 사왔어요. 그렇군. 다들 밥 먹느라 정신이 없나 보다. 은영 씨, 이것도 먹어봐요. 우리 이모님이 된장찌개를 잘 만드시거든요. 오늘도 역시 간이 잘 되어 있네. 식탁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저는 음식을 무슨 정신으로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날 집에 오며 생각보다 저를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라 눈물까지 나왔던 기억은 납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어서 단단히 체해서 소화제를 사 먹었던 기억도 나네요. 밥을 먹고도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가 지속되었거든요. 초등학생이 봐도 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챌 분위기였습니다. 은영 씨, 오늘 식구들 반응은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아무래도 다들 의사라서 은영 씨도 의사길 바라셔서 그런 거였을 거예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아시죠? 저는 은영 씨와 반드시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고비만 넘겨요. 준혁 씨는 그런 저에게 확신을 주며 얘기했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흔들렸던 것이 사실인데 준혁 씨가 저렇게 말해주니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웨딩홀을 미리 돌아다니며 계획을 진행 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글쎄 그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당신께서 직접 공항으로 오겠다며 저와 단둘이 보길 원하셨습니다. 절대 준혁 씨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셔서 몰래 만나게 되었죠. 공항의 어느 카페에서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얘기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면 승무원이면 전문대 나온 것 맞죠? 준혁이한테 얘기 들었을 텐데 우리 집안은 다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벌도 서울대 동문이랍니다. 저는 준혁이가 아가씨 만난다고 했을 때 결혼 얘기를 꺼내길래 그냥 연애만 하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 됐고 우리 준혁이와 헤어져요. 승무원이면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원하고 있어요. 제가 비록 전문대학을 나온 것은 맞지만 그래도 집안에서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영어도 잘하고 배운 게 적지는 않아요.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그러니 저 좋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막내 며느리로 집안 행사도 다 참여하고 마음에 들도록 노력할게요. 우리 준혁이 주변에서 이미 선자리 주선해달라고 연락이 너무 많이 와요. 아가씨가 그렇게 똑똑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텐데요. 저는 우리 집의 전문대학 출신이 가족이 된다는 것을 절대 상상할 수 없어요. 혹시 돈이 필요해서 접근한 건가요? 네? 아니요. 돈이 목적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준혁 씨와 저는 서로의 내적 취향이 잘 맞아서 3년을 만나면서 싸운 적이 없어요. 저희 허락해 주시면 둘이 절대 분란 만들지 않을 자신 있어요.
어머님, 제발요. 준혁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알아서 헤어지자고 하세요. 아가씨는 절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수 없다고요. 이 정도로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행동해요? 아휴, 이래서 전문대는 안 돼. 시어머니는 본인 할 말을 하더니 일어나서 공항을 나갔어요. 저는 너무 슬프고 현실이 믿기지 않아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준혁 씨와 헤어질 수는 없었어요. 준혁 씨가 중간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아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집에서도 반대가 심했는지 준혁 씨도 상당히 곤란해했어요. 시댁에서 상견례 날짜 아직도 답이 없니? 아빠도 점점 바빠져서 미리 날짜를 잡아야 하거든. 혹시라도 얘기 나오면 바로 알려줘. 혹시 은영아, 시댁에서 반대하거나 그러는 거야? 엄마한테만 말해봐. 괜찮아. 에이, 아니야. 나 저번에 인사로 갔을 때도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그런 거 아니고 아무래도 다 의사 집안이라 워낙 바빠서 그런 거야. 내가 시댁에서 날짜 잡으면 알려줄게. 친정에서는 결혼 진행이 느리니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사업이 점점 커지던 시기라 아빠가 매우 바쁘셨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우리 결혼을 아직도 반대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저도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살이 점점 빠지고 야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한 것은 바로 준혁 씨였어요. 은영 씨, 드디어 우리 부모님이 허락하셨어요. 상견례 날짜는 다음 주 주말 어때요? 이제 우리 행복하게 결혼할 일만 남았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한다고 했죠? 믿어줘서 고마워요. 어머, 어떻게 해결한 거예요? 저는 시부모님이 저를 절대 허락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준혁 씨를 당연히 믿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 줄 알고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놀라지 말고 들어요. 저 사실 은영 씨와 결혼하지 않으면 대학병원 의사 자리를 포기한다고 했어요. 사직서를 보여주고 실제로 내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놀라셨어요. 철없는 짓인 거 알지만 은영 씨를 포기하는 게 더 무서웠어요. 네? 사직서요? 준혁 씨, 이러면 어떡해요. 그런데 좋기는 하네요. 저도 준혁 씨가 이렇게까지 저와 결혼을 원하는 것을 보니까 왜 이렇게 좋죠? 철없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네요. 준혁 씨는 무려 의사 면허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이렇게까지 저를 원하는 모습에 저는 한층 더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결혼 진행이 무리 없이 진행되었어요. 준혁 씨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상견례 자리에서는 거슬리는 게 딱히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확실히 우리 집처럼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그게 거슬리셨는지 저에게 따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세히 말하지 말라고 했어. 너도 너무 시댁의 모든 것을 말하지는 마. 원래 결혼이 집안 어른들의 계약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다 패를 보일 필요는 없어. 알겠니? 알겠어. 준혁 씨랑 내가 어차피 모은 돈이 꽤 되니까 부모님들한테 손 많이 안 벌려도 돼. 그래도 결혼 허락하는 거 보면 내가 싫지는 않으신 거야.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 내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걱정되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아빠가 하는 사업은 해가 지날수록 훨씬 규모가 커지고 있었어요. 결혼 당시에도 꽤 큰 중소기업이었는데 시댁에 자세히 말하진 않았습니다. 엄마는 결혼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확실하게 말하자고 하셨어요. 어차피 준혁 씨도 직업이 의사였고 저도 승무원이라 둘이 모아놓은 돈이 많았거든요. 그 돈으로 결혼하기로 했었고 시댁에서는 확실히 지원이 적었습니다.
형들은 결혼할 때 부모님이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를 사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아파트를 마련했네. 뭐 좋게 생각해요. 그래도 결혼 허락한 게 어디야. 그렇죠? 내가 준혁 씨를 돈 보고 좋아한 것도 아니고 저는 괜찮아요. 나는 준혁 씨와 결혼할 수 있다면 반지하에서 시작해도 불만이 없는걸요.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식도 별 탈 없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식을 올리면 시댁에서도 반대하는 반응이 조금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시댁 식구들은 제가 며느리가 되자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웃긴 것은 남편이 있으면 대놓고 그러는 게 적었는데 여자들끼리 있으면 심해졌어요. 우리 며느리들 이리 부엌으로 와서 케이크 먹어. 내가 어제 너희 온다고 백화점에서 가서 사왔어. 이거 저번에 우리 모임에서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더라고. 다들 이리 와. 어머, 어머님도 여기 케이크 좋아하세요? 저도 여기 자주 가요. 남편 보고 퇴근하면서 사오라고 할 때도 있어요. 특히 생크림이 진짜 너무 달달하고 맛있어서 좋아해요. 저는 처음 먹어보는데 되게 맛있네요. 어머님이 이렇게 저희 잘 챙겨주셔서 주변에서 시댁복이 너무 많다고 부러워해요. 무슨 복이 있어서 그 힘들다는 시어머니 복을 타고났냐고 하더라고요. 뭐? 나야말로 주변에서 며느리 복이 많다고 하던데? 자식들이 다 의사인 것도 부러운데 며느리들도 다 의사니까 나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해도 3번은 구했다고 하더라. 많이 먹어, 우리 며느리들. 시어머니와 형님들은 대놓고 저를 소외시켰어요. 여자들끼리 케이크를 먹자고 하셔서 부엌으로 부르면 제 자리는 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니 뭐라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속상한 마음에 시댁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던 날이 하루가 아니랍니다. 그나마 남편이 있으면 저를 챙겨주었는데 만약 명절 때 남자들이 성묘하러 가면 그날은 너무 외로웠어요. 동서, 어머님, 이번에 우리 지성이가 취미로 하는 피아노 연주회가 있어요. 시간 되시면 보러 오세요. 연주회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요. 남편이 좋은 거 알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우리 지성이 연주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가 가야지. 그럼 그날은 진료 미리 빼놔야겠다. 우리 손자가 어느새 커서 연주회도 하고 너무 기쁘네. 안 그래도 첫째가 어릴 때 피아노를 잘했거든. 아빠랑 똑 닮았네. 이 집안들이 공부도 잘하고 예체능도 잘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님 피가 확실히 있나 봐요. 어머님도 취미로 음악 하시는 거 너무 멋있으세요. 여자들끼리 남으면 항상 저를 빼는 것이 당연시 되었어요. 저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다가가려고 노력해 봤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시 혹은 면박이었습니다. 어머님, 형님들, 제가 이번에 영국으로 비행 갔었는데 거기서 맛있는 디저트를 사왔어요.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건 시조카들 선물이에요. 영국 제품들이라 질도 아주 좋아요. 동서, 고맙긴 한데 이런 거 챙기는 것도 좋지만 시댁 행사에 참여를 하는 거 어때? 동서는 가만 보면 힘든 행사는 일부러 빠지는 것 같아. 맞아. 저번에도 우리 김장할 때 동서만 안 왔던 거 알지? 무슨 비행이 그렇게 이런 시댁 행사랑 겹치면 갑자기 장거리 스케줄이 나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저도 회사에 말해서 비행을 빼보려고 하는데 명절이나 대목에는 비행을 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죄송해요. 저도 앞으로 잘 참여해보려고 노력할게요. 의사들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승무원이 뭐라고 자꾸 행사를 빠지니? 이런 디저트 사올 시간에 도리를 다 해야지. 이래서 배운 사람이 좋다고 했던 건데. 어휴. 그렇다고 제가 명절마다 빠진 것도 전혀 아니에요. 만약 스케줄이 없으면 친정에 가는 대신 시댁을 방문할 정도로 저도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국에 없는 날이 있으니 시댁 행사에 다 참여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게다가 시댁은 제사가 1년에 15번이 있었어요. 시댁이 큰 집이라 친척들이 그럴 때마다 집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스케줄이 없으면 남편이 없더라도 혼자 제사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역시 투명인간 혹은 하녀 취급을 당했어요. 예, 빨리 가서 상 차리고 수저도 놓고 그래야지. 여기서 알짱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하니? 걸리적거리니까 가서 반찬도 나르고 그래. 네. 아까 형님이 저한테 부엌에서 반찬 가져오라 하셔서 온 거였어요. 지금 바로 가서 나를게요. 너는 어떻게 된 게 매번 형님들 탓을 해? 그냥 어른이 그렇다고 하면 네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이러니까 예뻐할 수가 없지. 다들 배운 사람이라 똑똑해서 이해가 빠른데 너는 어휴, 됐다. 저리 비켜.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해도 이혼 생각이 없었던 것은 바로 남편 덕분이었어요. 남편은 의사여서 바쁜데 그런 와중에도 저를 공항으로 데리러 오거나 우리 부모님을 아주 잘 챙겼거든요. 제가 해외에 있어서 부모님을 잘 돌보지 못했는데 남편이 나서서 부모님을 모시고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맛있는 것을 사 먹으러 다녔죠. 오늘은 사위랑 같이 스테이크를 먹었어. 주변에서 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알아? 딸은 승무원이고 사위는 의사고 남편은 재벌이잖아. 아참,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네 아빠 사업이 점점 커져서 이제 재벌급이 됐잖니.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이렇게 돌려받더라. 잘 됐네. 내가 안 그래도 한국에 없는 날이 많아서 엄마랑 아빠 잘 못 챙겨서 미안했는데 남편이 챙겨주니까 내가 너무 고맙다. 아빠 사업도 점점 규모가 커져서 다행이야. 쉬는 날도 없이 일하더니 잘 됐어. 한마디로 저만 참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남편과의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서로 잘 못 보니까 애틋한 마음이 들었죠. 시댁과의 갈등은 아기를 낳으며 더 심해졌어요. 사실 제가 아기를 갖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비행기를 타는 것이 일이라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날이 갈수록 체력도 안 좋아졌고 시댁 스트레스도 있었으니 임신이 쉽지 않았어요. 막내는 아직 임신 소식 없는 거냐? 지금 막내 부부만 빼고 다 2명은 낳았는데 어째 제일 어린 부부가 아무 소식이 없어? 대를 이을 생각이 없는 거니?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아내 몸이 좋지 않아서요. 그래도 곧 좋은 소식 들릴 수 있도록 할게요. 매번 그렇게 시댁 행사도 빼먹고 해외를 다니니까 아기가 안 찾아오지. 조금 지나면 나이도 차는데 빨리 계획해서 가지도록 노력해라. 아무래도 문제는 우리 아들 쪽이 아니고 며느리 쪽인 것 같네. 동서, 내가 마침 산부인과니까 우리 병원으로 와서 검사 받아. 내가 특별히 진료비는 받지 않을게. 부담 가지지 말고. 알겠지? 그래, 그렇게 해라. 너는 얼마나 행운이니? 이렇게 주변에 의사가 가득한데. 잔말 말고 당장 다음 주에 둘째 병원에서 검사 받고 소식 들려줘라. 제가 다음 주에 미국으로 비행을 가서요. 다다음 주에 찾아뵙고 연락드릴게요. 어휴, 무슨 말만 꺼내면 매번 비행. 입 아프지도 않니? 결혼했으면 시댁에 적응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누가 너를 받아들이겠어? 안 그래? 엄마, 왜 그러세요? 여보, 당신도 그냥 알겠다고 하지. 일단 진정하세요. 형수님, 우리 병원에도 산부인과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시어머니의 적대적인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시아버지는 아예 아이 얘기가 아니면 저에게 말을 걸지도 않으셨죠. 저도 사람이라 상처받는 일이 심해져서 남편 앞에서 운 날도 많았습니다. 다가가려고 노력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저를 위로하고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저는 바로 이혼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하게 시댁에 가기 전에는 편두통이 와서 약을 먹고 방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진정 부모님에겐 제가 외동이라 걱정시킬까봐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저는 드디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은영이가 드디어 임신했어요. 성별은 딸이에요. 지금 임신 3개월 됐어요. 뭐? 딸? 아들이 아니야? 그래, 몸 관리 잘하도록 하렴. 비행 다니느라 몸도 약할 텐데. 태교에는 지장 없는 거지? 힘들게 가졌는데 유산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니? 네, 다행히 임신하면 회사를 휴직할 수가 있어서요. 앞으로 시댁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할게요. 이미 회사에 휴직계는 제출했어요. 탈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실제로 우리 회사는 임신하는 순간부터 휴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휴직계를 제출했는데 집에 있는 날이 많으니 시어머니는 임신한 저를 자꾸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전에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해서 힘들었다면 임신한 뒤로는 저를 하녀처럼 부려먹어 힘들더라고요. 이러다 유산하는 게 아닐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저 조금 현기증이 나서 잠깐만 앉아 있을게요. 10분만 쉬고 바로 음식할게요. 잠시만요. 머리야. 얘는 내가 뭘 그렇게 시켰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니? 그러면 내가 뭐가 돼? 누가 보면 너를 1년 내내 괴롭힌 줄 알겠다. 됐어. 그럴 거면 집에 가라. 시어머니는 제가 조금만 힘들어하면 그렇게 눈치를 주셨어요. 형님들은 일하느라 바쁘니 부를 생각도 없다고 대놓고 말씀하셨죠. 임신한 상태여서 입덧도 심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유난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저도 참고만 있다간 제 몸도 몸이지만 아기가 잘못될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마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제사 때 음식을 준비하다가 속에서 자꾸 위액이 올라와서 헛구역질을 계속했어요. 그걸 보더니 시어머니는 핀잔을 주셨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할 말을 했습니다. 어휴, 첫째도 둘째도 이렇게 대놓고 구역질을 하는 애는 없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유난이니?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중간에 자꾸 화장실을 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몸이 이런 걸 어떡해요. 어머님이 그렇게 저한테만 뭐라 하시면 저도 속상해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상처받아요. 저는 형님들하고 어머님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왜 자꾸 저한테만 그러세요? 이제 결혼한 지 2년도 넘었는데 이제 저 받아주시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뭐라 했다고 울어? 얘 당황스럽잖아. 누가 보면 내가 너 엄청 괴롭힌 줄 알겠어. 당황스럽게 왜 이래? 갑자기 울면 내가 뭐가 되니? 내가 널 때렸어? 얘 좀 봐. 참나. 오늘 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 쭉 참았던 감정이 올라와서 그래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어머님이 저를 받아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속상해서 그래요. 저도 더 노력할 테니까 어머님도 이제 저 받아주세요. 우리 집안 수준에 맞게 대학원에 가던가 그러면 되는 것을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면 누가 좋다고 받아들이니? 방식이 잘못됐어. 어휴, 당황스러워라.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내가 이러지.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눈물을 보이자 그 뒤로 더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형님들도 덩달아 저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러움 속에서 아이를 출산했어요. 은영아, 우리 딸 수고했어. 우리 은영이처럼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네. 조리원은 아빠가 청담동에 있는 최고급 조리원으로 알아봤던데 거기 갈 거지? 아니, 나 엄마 집으로 갈래.
그 어떤 조리원보다 우리 집이 제일 편해. 조리원은 필요 없어. 그냥 엄마 옆에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쉬고 싶어. 그래? 알겠어. 그러면 엄마가 산후도우미도 여러 명 부를게. 아, 참, 은영아, 너희 아버지 사업 완전히 성공했어. 그래서 이제 재벌이야. 평생 우리 딸은 돈 걱정 안 해도 돼. 아기 데리고 유학 갈래? 엄마, 아기 이제 겨우 태어난 지 1일이야. 유학 같은 건 천천히 생각하자. 아빠가 할아버지 회사 물려받고 열심히 노력하더니 드디어 빛을 봤네. 안 그래도 신문에 종종 나오더니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겠어. 당연하지. 요즘 기자들이 회사로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야. 쉬는 날도 없이 일하더니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아, 그리고 너희 시댁병원 개원한다고 했지? 그건 어떻게 돼가는 거야? 혹시 금전적인 도움 필요하면 말해. 어휴, 됐어, 엄마. 무슨 우리가 자원사업가야? 자꾸 매번 금전적인 도움 필요하면 말하래. 그 돈으로 엄마랑 아빠나 맛있는 거 사 먹어. 우린 걱정하지 말고. 아빠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해서 제가 출산할 때는 규모가 재벌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시댁이 개원하는 병원의 크기는 생각보다 아주 컸습니다. 당연히 금전적으로 무리가 있었어요. 물론 의사만 5명이 넘으니 모은 돈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수준의 병원을 개원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였죠. 대출을 받아 개원하려 해도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워낙 저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했는데 그런 남편이 계속 수척하게 변하는 모습에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남편 몰래 아빠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아빠가 그 건물을 사서 싼 값에 세를 내놓을게. 그럼 시댁 식구들도 모르고 우리만 입을 다물면 되잖니. 뭐 이런 게 고민이라고 지금 말하니. 우리 딸이 원하는 거면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어. 아빠 고마워. 남편이 금전적으로 자꾸 고민하길래 걱정이 되더라고. 우리만 모른 척하면 되니까 평생 비밀로 하자. 시부모님만 생각하면 저도 당연히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요. 오로지 남편 하나만 보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저에게 큰소리 한 번 내지 않았던 사람이고 항상 제가 최우선이었거든요. 그렇게 바쁜데도 항상 자기 몸보다 저를 먼저 챙기는 모습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기도 낳았으니 이제 시댁 식구들과 친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딸이 걸으려는 것 같아요. 저렇게 뒤집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형님, 혹시 아이들한테 좋은 영양제 없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영양제? 뭐 요즘은 다 잘 나와서 아무거나 먹여. 약국 가서 추천해달라고 하면 여러 개 해줄걸? 뭘 굳이 우리한테 물어봐? 그러게. 아니면 비행 다니면서 여러 나라 가니까 거기서 사. 동서 매번 해외여행 다녀오면 이것저것 사오잖아? 이런 식으로 제가 뭘 물어보면 절대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핀잔을 주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부딪힌 이후로 시어머니는 완전히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하고 있었죠. 저한테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시댁 식구들은 심지어 아기한테도 유치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어머, 지성아, 아기한테 그러면 안 돼.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라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아기가 놀라서 울어. 알겠지? 동서, 우리 아들한테 왜 뭐라고 하는 거야? 애가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애들은 다 그렇게 크는 거야. 동서가 뭘 모르나 본데. 나 소아과 의사잖아? 애 교육은 내가 할 테니까 동서는 신경 꺼. 자꾸 우리 딸 위로 뛰어다니고 그러면 우리 딸이 다치잖아요. 저도 애들은 장난으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동서는 남의 자식한테 뭐라 하지 말라고. 내가 막말로 동서 딸 발달 느리다고 하면 속상하잖아.
시댁에 갈 때마다 저를 무시하는 행동은 우리 딸한테까지 그러기 시작했어요.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저한테 그러는 것은 참고 무시해도 자식한테 그러는 걸 참는 부모는 없잖아요. 저도 그래서 점점 시댁 식구들에게 참지 않고 받아치기 시작했죠. 그러다 오늘 제보할 사연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바로 명절이라 다 같이 시댁에 모였던 날이에요. 저도 육아휴직 중이라 비행이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같이 시댁에 방문했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들은 그날도 역시나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어요. 저도 그냥 모른 척하며 아무렇지 않게 남편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데 우리 딸이 그때 마침 걷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텔레비전 앞을 알짱거렸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마침 우리 아빠가 명절 특집으로 아침 프로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젯밤부터 아빠가 TV에 나오니 보라고 했었거든요. 저는 시댁에 가서 못 볼 것 같다고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마침 같이 텔레비전을 볼 때 그 프로에서 아빠의 회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을 데리고 친정에 자주 가서 딸은 우리 부모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제가 사랑받고 자란 외동딸이고 우리 딸도 하나밖에 없는 손주라 부모님이 아주 예뻐하셨거든요. 딸이 우리 아빠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텔레비전 앞으로 가서 시어머니가 핀잔을 주기 시작했어요. 어유 얘 가서 얘 좀 잡아라. 저렇게 알짱거리는데 가만히 보고 있니? 다른 손주들은 조용히 앉아있는데 이래서 배운 사람을 며느리로 두었어야 해. 이런 거에서 다 수준이 보이거든. 다른 손주들은 이제 저럴 나이가 아니니까 그렇죠. 아이를 가만히 제가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수영아, 이리 와서 앉아. 어휴, 말대꾸 하는 것 좀 봐. 너는 집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니? 전문대 나와서 그런가? 저번부터 예의가 없어.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입 밖으로 꺼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다시 말씀해 보세요. 사람을 앞에 두고 가정교육을 운운하시는 거예요? 어머, 동서 왜 이렇게 흥분해? 그냥 어른이 하는 말씀이잖아. 흥분하지 말고 앉아. 시부모님 앞에서 이게 무슨 행동이야? 동서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러시지. 엄마, 그만해요. 은영아, 잠깐 나랑 따로 얘기하자. 일단 진정해. 애도 있잖아. 이런 날이 한두 번도 아니고 시댁 올 때마다 이런 취급 이제 지긋지긋해. 나도 더는 못 참아. 집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어요. 시아버지도 얼굴이 빨개진 채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명절에 다 같이 모였는데 저라고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대놓고 우리 부모님 욕을 하는데 어떤 자식이 참겠어요. 내가 못할 말 했니? 애초에 너만 우리 집에서 혼자 전문대학 출신이잖아. 사실을 말해도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니? 왜? 나는 네 딸이 전문대 갈까봐 두렵다. 참나, 걱정은 감사한데요. 우리 딸은 미국 가서 유학할 거라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아이 교육은 친정에서 도와주실 거니까요. 뭐? 미국? 미국은 개나 소나 다 가니? 아이고 배야,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미국 얘기를 꺼내는 거야? 제가 그동안 꾹 참았는데요.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회사 우리 아빠 회사예요. 저 재벌이 친아빠라고요. 그리고 시댁병원 그 건물주가 누군지 아세요? 이병준. 그 사람 우리 아빠라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사돈댁이 재벌이라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면서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건 나도 처음 듣는 얘기잖아. 우리 병원 건물주가 장인어른이라고? 왜 그동안 숨긴 거야? 당신 자존심 상할까봐 그랬지. 나도 더는 못 참아. 뭐? 내가 전문대 나와서 수준이 어쩌고 저째?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는 저 재벌 딸이라고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배운 게 많고 잘난 사람인데
저한테 가정 형편을 운운하세요? 아,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잠시만.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잠시만. 여보, 확인해 봐요. 시아버지는 급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어요. 저도 참지 않고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비밀로 평생 우리만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건물 월세 아빠가 올리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올려. 지금 거의 기부하는 것처럼 적게 받고 있었지? 아이고, 안 된다. 아가 미안하다. 우리가 미안해. 잠시만. 내가 잘못했다. 아이고, 이걸 어떡하니? 당신은 왜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해? 야가 미안하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차분하게 우리 다시 얘기하자. 시부모님은 금세 저한테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들과 아주버님들도 제 눈치를 보기 바빴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는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시댁 스트레스는 전혀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제 얼굴을 보면 서로 눈치 보기 바빴거든요.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면 미국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하고 같이 셋이 미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참나, 우리 딸을 뭘로 본 거야? 공주야, 앞으로 너희 시부모가 또 그런 망언을 내뱉거나 무시하면 언제든지 말해. 아빠가 책임질게. 친정 부모님이 아주 든든해서 아무 걱정이 들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이제 제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답니다. 혹시라도 월세를 올릴까봐 두려운 모양이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엔 당황했는데 나중에 제가 당한 얘기를 다 듣더니 본인이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잘못한 것은 없으니 남편에게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며 제일 통쾌한 순간이었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참지 말고 행복하게 살길 바랄게요.